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술렁이는 국정원 직원들. 어제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상사로 모시는 분들이 검찰에 끌려가는 모습에 마음이 착잡하다. 직원들 사기가 뚝 떨어졌다. 직원들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사가 전하는 국정원 직원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요. 국정원 직원들 마음이 착잡한 게 국민들 책임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책임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는데 그 직원들 착잡한 걸 왜 국민들이 듣고 있어야 하나요? 국정원의 불법에 착잡하고 회의감이 드는 국민들 마음을 어쩌고요. 정보기관이 털리는 건 세계 웃음거리라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진짜 세계적인 웃음거리는 정보기관이 댓글 공작하고 합성사진이나 만들어 뿌리는 거죠.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안착할지 회의적이다. 기사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요? 국정원 직원들이 술렁이니까 다른 정권에서 또 바뀔 거니까 어차피 국정원 개혁이 힘드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살살 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접자는 건가요? 이 기사의 목적이 뭡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자리를 약간 각을 틀어가지고 좀 멀리 가셨네? 네. 아니, 원래 이 정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저희가요. 네, 거리는 맞는데 각도가 네. 약간. 예. 이 국정원 댓글 공작 얘기 나오는데 댓글 공작하니까 이제 기사에 한두 줄 댓글 쓰는 거다. 이렇게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해서 대단한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숫자도 적지만 뭐 댓글 좀 다는 게 어떠냐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여론이 얼마나 바뀌었겠느냐. 그렇게 아무것도 안 바뀔 거고 효과가 없으면 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총동원했겠어요. 아무 효과도 없는데. 예. 그게 아니다. 이게 이제 7년 전쯤에 이 4대 보험 받는 곳에서 댓글 공작을 한다고. 예. 최초로 지적했던 댓글 공작 전문가로서 제가 댓글 공작이 훨씬 더 치밀하고 사악한 거다.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주요 선거에서는 모두 다 등장했지만 예를 들어서 2012년 대선을 들어보면 당시 정권 차원에서 가장 절대 과제가 뭐였냐면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를 막거나 혹은 그 효과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댓글 공작이 한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친문 친한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이 댓글 공작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친문 친한 다 가짜 계정인 거예요. 이 가짜 계정으로 가짜 싸움을 만들어요. 근데 이 계정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갑자기 등장하는 계정도 있지만 오래 키운 계정도 있어요. 예. 키운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것처럼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글도 쓰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싸움을 둘 다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서로 정해놔요. 이쪽에서 이렇게 공격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받는 것으로. 그런 내용을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가짜끼리. 가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진짜 싸움인 줄 알고 이제 같이 댓글을 달고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 간의 감정이 상하죠. 이것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여하간. 본질은 똑같아요. 분열 공작이죠. 분열 공작. 네, 여론을 호도하고 만들는 거죠. 이게 실제 커뮤니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트윗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하거든요. 이렇게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을 특정한 프레임으로 집중적으로 몰아가면 강력해요, 사실. 그래서 여론이 정말 그런 건 줄 아는 댓글은 그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다 댓글 공작이라는 단어로 다 묶여서 그런 거지. 이렇게 이간질하고 배척하고 하는 진보 분열 공작은 정말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으로는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분들의 이제 정보와 여론 수집 창구가 온라인이거든요. 댓글 공작이 원래 심리전단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적을 심리적으로 붕괴시키고 와해시키고 유린하고 그런 전문가 집단이 기획해서 한 거예요. 이게 댓글이라고 하는 어떤 가벼운 뉘앙스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민들 마음을 가지고 조작하고, 예.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한 일이 엄청난데 그거 외에도 많지만 여기 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국정원 원장들도 다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정원장들이 다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예. 네, 지금 현재로서 그런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자들 중에도 있는데 대단한 겁니다. 예, 저도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가 단 댓글 기사들 중에서 보면요. 제가 기무사가 단 댓글이 기무사 관련된 지적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한 장병 같은 경우에 군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미니 홈피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짤을 올린 게 있습니다. 예, 짤이라면 여기서 예. 뭐 재미있는 사진 같은 예, 것들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기무사가 따로 불려가지고 군에서 그것들을 내리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 그걸 문제라고 기사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댓글들이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기무사가 원래 그런 거 하는 곳이다. 여자라서 뭘 잘 모른다라 했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다 돈 받은 댓글 부대들이 쓴 댓글이었더라고요. 이게 타겟이 되면은 기자들 그러니까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공격이 와요. 예. 이거 정치인을 타겟해서도 마찬가지고 당하면은 견디기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 빼고. 정말이에요. 이런 프레임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예, 좀 성살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군을 잘 몰라서 쓴 기사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게 전방위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 달렸거든요. 그런 게. 정치인들은 금방 넘어가고요. 예.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여기 많이 이용됐어요. 예. 어쨌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다루는 기자들도 정치인도 다 문제예요. 실제 이 실상을 알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사실. 자, 뉴스 합시다. 예, 첫 번째는요. 네, 어제 운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1심에서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2심에서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물론 형량 같은 경우에는요. 운영표 전 장관은 1심과 똑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1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냐 안 했냐를 따지지 않았는데 2심에서는 지시했다고 이제 판단했어요. 이게 삼성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당시에 당면한 과제 현안이었고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걸 법원이 판단했다는 얘기는 뇌물의 대가성, 예. 대가성에 해당되는 건데 이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판단했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재판은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재판이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예. 어떡합니까 이거? 예. 현재 2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어쨌든 한쪽 고리, 예. 뇌물의 대가성에 해당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현안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으니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제가 보기엔 이재용 부회장이고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그쪽에선. 네, 그런 뉴스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된 2심 선고도 있었는데요. 최순실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밖에 이화여대 교수 등도 모두 감형 없이 1심과 똑같은 선고를 받았는데 어제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네, 뭐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라 그런 뉴스가 있었다고 짚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죠.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볼레오 강산 투자가 이미 수조 원대 손실이 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어서 2조 원 가까이 세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까지 회수한 돈은 2천억 원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이거 자원 외교는 정말 늪과 같은
사안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캐나다 사례가 있고 이 볼레오 광산도 어처구니가 없는 사안이에요. 이거 좀 들여다보면 그 초기에는 지분 투자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부도가 납니다. 지분 투자를 했는데 광산이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는데 부도가 난 걸 숨깁니다. 숨기고 나서 거꾸로 어떻게 대응하냐면 그때 손 털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예 사업 운영권을 인수한다고 해요. 예. 지분만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인수한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부도를 맞이합니다. 예. 그 대목부터 처음부터 이상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지분 투자했다가 나중에 사업권을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그리고 이게 미국의 은행이 회계가 불분명하다고 손 털고 나가는 사업이었거든요.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초기에 몇 불이었죠? 많습니다. 하여튼 엄청난 액수가 크니까 엄청난 액수 초기 특히 9천억 불인가요? 예. 그때 들어가는 돈들은요. 이 돈이 광산에 들어갔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확인할 수가 없냐면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계가 불투명하고 실제 이 볼레오 현장 회계팀에서 이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자료가 없어요. 감사도 할 수 없어요. 이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근데 여기다 2조를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물려있거든요, 여기에. 네,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요. 현재 의원 입법을 통해서 광물공사 자본금을 2조에서 4조 원으로 늘리는 안까지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공사라는 건 국가가 보증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공사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본금을 늘려줘야 돼가지고. 왜냐면, 이거 하다하다. 이거 따로 한번 해야 되겠네요, 볼레오. 예. 이거는 수많은 사람이 잡혀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거. 정말. 광물공사가 이제, 광물공사.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공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이 사업 자체가 이 거대한 사기가 아닌 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는, 누구랑 하죠? 저희 한번, 요산을 집중적으로 팔 만한, 전문가를 모시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그냥. 사기가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예. 이 볼레오 건은 저희가 따로 특별히 시간을 빼서 시간을 진행하겠다고 코너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데요. 당시 국정원의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고받았다라는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해당 문건이 나온 건데요. 2011년 7월 무렵에 국정원이 작성한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 등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여진 씨, 김규리 씨, 김미아 씨, 신해철 씨, 윤도현 씨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요. 이와 같은 보고를 직접적으로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재밌는 것이, 재밌다기보다는 화가 나는 것이, 이런 문건을 밑에서 작성했다고 칩시다. 예. 그걸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바로 옆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아닙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예인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사정당국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연예인 사찰 문건을 비롯한 일부 문건 같은 경우에는 수석실 거치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바로 보고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김규리 씨, 거죠. 김미화 씨, 윤도현 씨 이런 사람들 블랙리스트 올려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청와대에서 보고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청와대에서 먼저 요청이 오면 국정원이 작성해서 보고가 이뤄진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진짜 한심하지 않습니까? 연예인 사찰해가지고 대통령을 보고 안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예.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거 보고받고 이 사람 빼, 이 사람 너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윤도현 씨 빼, 이런 거 하고 있었다는 거.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또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2010년 5월 달에 MBC가 준비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특집 방송에 불방 압력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재철 사장은 선거법을 운운하면서요. 국정원 이야기를 듣고 불방 압력을 넣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방송은 나갔습니다. 이걸 국정원은 어떻게 할까요? 예. PD가 특정 프로그램에서 어떤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이 미리 알았으니까, 예. 연락했을 거 아닙니까? 사장한테. 국정원이 이제 이런 시사방송을 하는 PD들도 평소에 사찰하고 있지 않고서야 이런 아이템을 알 수가 없죠. 예. 그 사찰, 아니 뭐 연예인들 사찰에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보고하는데, 예. 웬만한 주요 프로그램, 시사적인 프로그램 특히 PD들이 뭘 하는지 사찰은 당연히 했을 거라고 하는 정황이 여기서도 나오네요. 예. 자, 다음은요. 네, 바레인 방문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어제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야기를 좀 올렸습니다. 강연 전문을 올린 건데요. 그 내용들이 좀 눈길을 끕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어머님이 아들이 정직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많으셨나 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니까. 훌륭한 어머님이시네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훈이 정직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서요. 네. 어머님 걱정이 많으셨던 거예요. 예. 어머님은 훌륭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자,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다. 네. 저희 PD가 예. 제스처를 하네요. 네, 무엇을 먼저 하면 좋을까요? 제목만 읽고 툭툭 지나가죠. 예.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이른바 중도통합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가 비공개로 통합 방식과 형태를 논의하면서 만났습니다. 네, 속도 안 납니다. 자, 다음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짜 미치광이인지 북한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미치광이는 not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꼭 미치광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예. 이거 사실 미국 사회에서 주요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한 27명 모여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걸 책으로 내고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도 되고 최근 미 의회에서도 대통령의 핵 권한, 전쟁 개시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정신 건강이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핵무기 버튼을 막힐 만큼 안정적인가. 이 질문을 정치권에서도 미국 정신의학에서 하고 있어요. 네. 뉴스 공장을 다 들었는지 이 사람들이. 외교 테이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건데요. 북한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용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북한만 궁금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궁금하고 특히 미국 정치권과 정신의학계에서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도 됐어요. 예. 이 책 한번 소개해야 되겠네요. 자세히. 예. 자, 그런 이야기들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정인 거예요. 이 가짜 계정으로 가짜 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 계정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갑자기 등장하는 계정도 있지만 오래 키운 계정도 있어요. 예. 키운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것처럼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글도 쓰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싸움을 둘 다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서로 정해놔요. 이쪽에서 이렇게 공격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받는 것으로. 그런 내용을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가짜끼리. 가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진짜 싸움인 줄 알고 이제 같이 댓글을 달고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 간의 감정이 상하죠. 이것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여하간. 본질은 똑같아요. 분열 공작이죠. 분열 공작. 네, 여론을 호도하게 만들는 거죠. 이게 실제 커뮤니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트윗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뭐 카톡도 하고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하거든요. 이렇게 특정인이나 특정 사안을 특정한 프레임으로 집중적으로 몰아가면 강력해요, 사실. 그래서 여론이 정말 그런 건 줄 아는 댓글은 그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다 댓글 공작이라는 단어로
다 묶여서 그런 거지. 이렇게 이간질하고 배척하고 하는 진보 분열 공작은 정말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으로는 진보적인 지식인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분들의 이제 정보와 여론 수집 창구가 온라인이거든요. 댓글 공작이 원래 심리전단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적을 심리적으로 붕괴시키고 와해시키고 유린하고 그런 전문가 집단이 기획해서 한 거예요. 이게 댓글이라고 하는 어떤 가벼운 뉘앙스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민들 마음을 가지고 조작하고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한 일이 엄청난데 그거 외에도 많지만 여기 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국정원.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술렁이는 국정원 직원들 어제자 중앙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상사로 모시는 분들이 검찰에 끌려가는 모습에 마음이 착잡하다. 직원들 사기가 뚝 떨어졌다. 직원들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사가 전하는 국정원 직원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요. 국정원 직원들 마음이 착잡한 게 국민들 책임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책임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는데 그 직원들 착잡한 걸 왜 국민들이 듣고 있어야 하나요? 국정원의 불법에 착잡하고 회의감이 드는 국민들 마음을 어쩌고요. 정보기관이 털리는 건 세계 웃음거리라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진짜 세계적인 웃음거리는 정보기관이 댓글 공작하고 합성사진이나 만들어 뿌리는 거죠.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안착할지 회의적이다. 기사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래요? 국정원 직원들이 술렁이니까 다른 정권에서 또 바뀔 거니까 어차피 국정원 개혁이 힘드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살살 하자는 겁니까? 여기서 접자는 건가요? 이 기사의 목적이 뭡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자리를 약간 각을 틀어가지고 좀 멀리 가셨네? 네. 아니, 원래 이 정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저희가요. 네, 거리는 맞는데 각도가 네. 약간. 예. 이 국정원 댓글 공작 얘기 나오는데 댓글 공작하니까 이제 기사에 한두 줄 댓글 쓰는 거다. 이렇게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해서 대단한 게 아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숫자도 적지만 뭐 댓글 좀 단 게 어떠냐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무슨 여론이 얼마나 바뀌었겠느냐. 그렇게 아무것도 안 바뀔 거고 효과가 없으면 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총동원했겠어요. 아무 효과도 없는데. 예. 그게 아니다. 이게 이제 7년 전쯤에 이 4대 보험 받는 곳에서 댓글 공작을 한다고. 예. 최초로 지적했던 댓글 공작 전문가로서 제가 댓글 공작이 훨씬 더 치밀하고 사악한 거다.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주요 선거에서는 모두 다 등장했지만 예를 들어서 2012년 대선을 들어보면 당시 정권 차원에서 가장 절대 과제가 뭐였냐면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를 막거나 혹은 그 효과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댓글 공작이 한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친문, 친한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이 댓글 공작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친문, 친한 다 가짜